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다시 조금 포근해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코스피는 0.87% 하락이 나왔고 장중한테는 마이너스 1.6%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거에 비한다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18%의 상승이 나왔고 오후장에 꽤나 많이 돌려세웠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두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큰 상승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셀 기업하고 또 폐배터리 이쪽의 흐름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말 가는 업종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한번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만 달라진 수급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겠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이탈이 없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던 에코프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 내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쪽, LNF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유일하게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로보티즈,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포스코 케미칼, LNF, 뉴로메카, 일단은 2차전지 소재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S&P 500이 1% 급락이 나왔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61선마저 이탈하였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1.7% 급락이 나왔고 한 차례 저항이 되었었고, 또 최근에는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11,400포인트, 여기를 이탈하면서 추세가 한번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1%의 급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까지, 이건 이탈까지는 아니지만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0.2%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7%, 중국은 소폭의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시아 시장이 선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또 플러스 0.3%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낙폭을 제한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래도 IT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하고 국내 시장, 오늘은 이 두 개의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오늘 급락이 나오는 것은 금요일 밤에 PC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은 5%였다면 실제로는 5.4%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것마저도 급등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 매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많은 의견들이 다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금리가 6.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상반기 내에는 최종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마저 지금은 시장을 조금은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도 급락은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들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지수의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던 것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이었던 만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추세를 한 차례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약간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쩌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것도 이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연말이 되었을 때는 금리 인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불러왔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지금은 근거가 다소 사라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20일선이죠. 여기까지는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던 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던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될 수 있고 이게 다음 달 14일쯤에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 기조 속에서도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이런 형태는 과거에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표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의 반전 시점이 될지 아니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흔히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추세가 한번 정해져 있다면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물리적인 힘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은 추세가 하락세에 접해 있는 만큼 일시적인 반등에 조금 더 가능성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조금은 추세가 이탈이 되었던 만큼 이런 부분은 필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1차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전략들을 세워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는 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스페이스X에서 국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위성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주목할 재료가 떴더라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에서 로켓과 위성 제작이 필요한 특수학금을 만드는 세아 특수관과 첫 번째로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아 그룹주들 굉장히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켓과 위성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레가이 등등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었고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가 된다고 했던 만큼 이 재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성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새롭게 떠올랐던 세아 그룹주들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또 강세 흐름이 나고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뒤를 이어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에 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재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다음 달에 유럽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로 포함이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한 차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도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서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전기차 시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산업 내의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전기차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25년에는 5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50년에는 6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도 증가했고 그에 따라 폐배터리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조금은 후발 업종으로서 폐배터리 시장이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전기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폐배터리는 이제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이제서야 막 개화되는 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과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에 빼놓지 못할 업종으로서 한번 구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어쨌든 불안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조금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